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이 차압 위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한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 30만 달러 이상의 모금을 해 뉴욕시 부동산세 찬압으로 빌딩 저당권 공매 위기에 처한 뉴욕 한인회관을 지켜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11일 오전 뉴욕시 재정국에 그간 밀린 회금, 빌딩, 세금 1,430여만 달러를 완납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세금을 낸 뒤에 뉴욕 한인회관 앞에서 열린 뉴욕 한인회관 회생 기념 행사에서 오늘로 뉴욕 한인회관은 완벽하게 뉴욕시 가압류 대상으로부터 해방됐다며 한인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쁜 날입니다. 동포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30만 불 미납된 세금을 오늘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딩이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게 가압류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보내주신 성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한인회가 우리 동포 사회의 자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변종독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 회장은 50만 동포 만세, 뉴욕 한인회 만세, 한인회관을 우리가 지킨 것에 대한 만세 등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 삼창을 하며 회관을 살려낸 것에 대한 기쁨을 나눴습니다. 예, 우리 오늘같이 즐거운 날 우리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50만 동포 만세, 두 번째는 한인회 만세, 세 번째는 우리 한인회관 지킴 만세, 이렇게 삼창을 하겠습니다. 우리 50만 동포 만세! 만세! 한인회 만세! 만세! 한인회관 우리가 지켰다! 만세! 만세! 동포 성금으로 30만 달러를 완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인들은 우선 급한 불을 껐으니 이제부터는 회관을 정말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플러싱 149가 뉴욕 한인 상록회관 과연 골칫덩이인가? 구 상록회관 매각이 예견되는 정관 개정을 놓고 팔아야 한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플러싱 149가 먹자골목 내에 위치한 뉴욕 한인 상록회관의 매각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상록회 집행부는 11일 정기총회를 열고 상록회관 건물을 그 누구도 팔 수 없도록 한 정관을 개정해 총회 참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정관도 개정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인준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즉 이번 총회 결정으로 상록회는 계기가 된다면 건물은 물론 대지에 대한 매각, 양도, 저당권 설정 등을 재산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2013년 8월 31일 정관이 개정된 이후 근 2년 만의 재개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상록회관 건물 매각을 위해 회칙을 개정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등 궁극적으로는 현 집행부가 뉴욕 한인 상록회관의 매각 문제를 공론화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상록회관에 대한 문제는 수차례 팔아야 한다는 의견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관위 개정이 이루어진 정기총회 후 12일 뉴욕일보는 하장보 현 뉴욕 한인 상록회장을 만나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끔 돼 있었어요.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엔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재산 처분하는 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과반수 출석 인원의 과반수가 아니고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강화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서 왜 이쪽으로 이사 왔냐 이제 궁금하고 우선 첫째 법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효가 없습니다. 그거는 라운드룸에서 되어 있어요. 한 40년 전부터. 그것을 우리가 라운드룸에로 시효가 나 있는 걸 모르고 상록회로 썼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럼 왜 안 걸렸냐?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년 전에 3년 전에 이 뉴욕시에서 그 노인구에 사람이 나왔어요. 직접 나와서 시효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시효가 없어요. 우리한테. 없어서 어떻게 했냐, 빌딩 디파트먼트에 가서 그 시효를 띄니까 그 라운드룸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전직 회장단도 모르고 물론 우리도 몰랐고
요구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매년 15,000불씩 우리가 운영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15,000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시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받았어요. 거기서 못 받고 여기 와서 받았어요. 15,000불을. 이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전직 회장단도 모르고 물론 우리도 몰랐고 요구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가 매년 15,000불씩 우리가 운영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15,000불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시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받았어요. 거기서 2, 3년 전에 예, 아니 2년 3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 와서 받았어요. 여기 시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못 받고 여기 와서 받았어요. 15,000불을.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또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럼 그것을 일단 CO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워요. 우선은 이 퍼블릭 어셈블리 CO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75명 이상이 다 왕래하고 앉을 자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거기 뭐가 있냐면은 화재 규정상 비상 구가 있어야 되고 비상 방화벽이 설치를 해야 돼요. 방화벽. 플러스 사람이 왔는가 있으면 거기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 장애인 들어가는 화장실이라는 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화장이 크잖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거기가 좀 1900 스퀘어피트 내지 1800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400 내지 500이 나가요. 그래서 1500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 규정상 75명 이상이 이게 앉아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리콰이먼트 법적으로 꼭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봤을 거 아니 견적을 알아보니까 돈이 엄청나요. 한 5만 불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서바이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서 다 하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밥까지 런치까지 주잖아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몇몇 회장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러한 그 시대의 변화 3, 4년 전, 4, 5년 전에 상록회 그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현재 대학교 선택 한 10개 정도 생겨가지고 거기로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되냐. 저 가만히 있어야 그냥 이사들만 나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르냐고요. 회원들을 위해서 막 돌아가야 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회원에 의해서 이게 회원 거거든요. 상록회는. 그런 회원은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런데 제 기억에 우리 전직 회장들은 회비 낸 그 회원이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상에 전직 회장 예우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관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전직 회장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이 말 많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해야 한다. 그 참 좋습니다. 공청회를 함으로써 우리가 찬반 얘기를 다 듣고 판단은 참석한 분들이 판단하고 전 좋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종대 전 상록회장은 이번 상록회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전해듣지 못했다며 자체 건물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회관을 옮겨 운영하는 것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개정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대 전 상록회장과의 전화 인터뷰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가 전화 한마디도 없었다고요.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도 내가 그 회장을 맡아서 하고 그럴 때는 문제점 없었어요. 근데 왜 점점
정도 그 문제점을 들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한두 해를 거기서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그 상록회가 된 게 시작서부터 현재 그 사람이 이사 가기 전까지도 그게 상록회 건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던 거고 또 상록회기 때문에 딴 데서 마구 그거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참여를 안 했다고요. 그랬던 건물을 갖다가 지금 뭐 그 팔아가지고 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그리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한다는 얘기 자체를 갖다가 좀 반대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